자, 오랜만에 그 형태 수업을 좀 하자. 형태는 수없이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그 3점 투시에서 온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가 신발 형태를 한번 들어가 볼게. 신발. 과거에 했을 거야 아마. 신발 형태. 신발. 그러면 신발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신발은 누가 신노? 사람이 신지. 그럼 사람에 대한 인체 공학적인 이 인체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고 신발을 그리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지. 한계가 오는 거지. 한계가. 신발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발의 모양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 발의 모양. 그럼 발의 모양이 사람마다 틀리고 연령대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양인, 백인 뭐 할 거 없이 공통점도 있을 거고 다른 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발에. 그럼 이 발이 생긴 모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돼야지 신발을 잡을 수 있겠지. 신발 형태를. 사람이 신는 신발이니까. 신는다 어디에? 발에 신는다 신발. 신발의 형태에 이 인체공학적인 발의 구조를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가면 할 게 너무 많아. 발 구조는. 그럼 발의 뼈, 발의 근육, 맞지? 발의 구조적인 부분들,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수업하려면 끝도 없지. 맞지?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잘 알 수가 있지, 이거. 그래서 내 전공인 그 조소에서도 기본적인 미술 해부학이나 인체 해부학을 조소니까 당연히 수업은 했겠지. 그런데 미술적인 수업 영역하고 의과에서 다루는 그 해부학적인 부분의 깊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해부학 강의도 내가 가끔씩 찾아보는데 해부학 강의가 들을만 하지.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은 내가 강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찾아보면 훨씬 더 고퀄리티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찾아보면 되고, 나는 단순히 발을 기초로 한 신발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것만 이야기하자고. 신발의 접근 방법. 신발을 그러면 자기 신발을 꺼내 가지고 관찰부터 해.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 일단은 체계를 잡고 연구가 돼야지 남이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다라는 거야. 쉽다. 그럼 발은 우리가 생각보다, 손은 어떻게 생겼냐면 손은 그냥 요거 1대1 사이즈로 보면 돼. 약간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손은 요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대부분 중지가 길고 요래 생긴다. 요렇게 이게 손장이고 이게 손가락이지. 손가락. 비율은 자기 손 비율 보면 나오지. 그 다음에 요소 마디가 하나 둘 세 개 딱 꺾여 가지고 요렇게 생겼지. 이게 세 마디듯이 요렇게. 이게 손의 기본 형태지. 손의 기본 형태. 발은 자기 발바닥을 보면 생각보다 이 뒤꿈치에서 이쪽으로 돼 가지고 앞꿈치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엄청, 보면 이 세로가 엄청 길어. 그래서 여기에 엄지발가락이 있고 여기가 중지, 이게 뭐지? 발가락 이름이 뭐야 되나? 요렇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생각보다
이 비율이 상당히 세로가 길다는 거야. 그래서 요 비율에 맞게 어떻게 돼 있다고? 요게 발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발바닥. 요 발바닥의 요 모양은 우리가 흔히 뭘로 알 수 있냐면 깔창으로 볼 수 있어. 저 다이소 가면 깔창 팔지? 요 깔창 모양이라는 얘기야. 요 깔창 모양. 요게 발바닥의 기본적인 형태란 얘기야. 요게. 그래서 자기 발바닥을 가로 세로로 보란 말이야. 비율을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눕더라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 그러지. 아무데나 눕지 말고. 그것처럼 발이 어디에 안착이 된다고, 어디에 눕는다고? 결국은 바닥에 누워야 되잖아. 그래서 발은 결국 이 깔창이라는 이 바닥 위에 놓여야 된다는 거야. 이 바닥 위에. 맞지? 그리고 구조를 보자는 거야.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돼. 뒤꿈치 쪽의 구조와 발등 쪽의 구조와 여기 앞꿈치로 넘어오는 발가락의 구조 세 개만 나눠주면 신발 모양은 금방 잡는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모든 형태는 다 도형으로 보자는 거야. 도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바닥부터 그린다면 신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가 있는데 슬리퍼를 그리는 거야. 슬리퍼. 그래서 슬리퍼를 그리는 연습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그러면 슬리퍼는 어떻게 그리냐? 이 바닥을 이제 평면으로 놔볼게. 평면으로 놓으면 얘가 평면 위에 놓이면 이런 형태의 비율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맞나? 얘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도 이제는 알 수가 있어지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놓여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지지. 이해되나? 이렇게. 그러면 요 앞꿈치와 뒤꿈치, 이 앞꿈치가 약간 타원 형태지. 타원. 근데 일단은 정원 형태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요게 요 중앙 x 쳐서 중앙 값으로 가서 얘가 조금 작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요거하고 뒤꿈치가 생각보다 작지.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기본적으로 슬리퍼의 밑바닥 형태라고 보는 거야. 요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쪽에 이쪽 부분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거는 약간의 더 디테일함을 갖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안쪽이야.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쪽은 어디야? 엄지발가락 바로 옆에 있는 요 발가락이 제일 높지. 그러면 요쪽이 만약에 들어간 쪽이다 하면 요쪽에서 높여주고, 요쪽 안쪽의 중간에서 집어넣어주고, 뒤쪽은 평평하게 가주면 요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만들면 얘가 이렇게 된 놈을 그리는데, X 쳤을 때 이 중심값보다 요쪽 발가락이 더 높게 쳐주고, 이게 안쪽이라면 요 뒤꿈치로 들어가는 요쪽 안을 살짝 더 넣어주면 요게 안쪽이고 요게 바깥쪽이 되는 거야. 여기 간단하지? 그럼 마찬가지 이게 타원으로 봐주고, 똑같이 봐도 돼. 이거를 똑같은 타원의 크기로 봐줘도 돼. 어차피 투시가 지나가면 이게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요쪽이 앞쪽이다. 그러면 요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요쪽 앞꿈치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신발의 형태의 바닥을 만들지. 이해되나? 이해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런 데서 밑쪽으로 다시 두께를 주고 안쪽으로 밀어넣고 두께를 주면 이런 창 모양을 깔창에 대한 부분에서 신발의 바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신발의 바닥면. 그러면 이게 인체는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거든. 한마디로 이쪽을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면 반드시 바깥쪽으로 꺾여 돌고 있고, 다시 안쪽으로 꺾이게 돼 있어. 이렇게.
인체는 안, 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뒤꿈치가 뒤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요 길이에 요 부분 때문에 뒤꿈치가 나가기 때문에 얘가 이걸 원기둥 형태로 잡으면 원기둥이 요런 원기둥이 발꿈치가 여기서는 신발을 신기 편해야 되니까 얘의 원기둥 형태가 요거보다는 납작하게 해주고 얘 위에 바로 올리지 말고 틀어가지고 올려주면 돼. 이렇게 이 뒤꿈치가 있다는 거야. 이 뒤꿈치가 물론 너무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거에 앞꿈치의 원기둥은 많이 올리지 말고 살짝만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이게 원기둥이고 요쪽 원기둥은 틀어서 위로 올려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시를 생각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 요게 중심이면 요 발등이 생각보다 이 길이에 대한 부분보다 이 길이가 자기 발등을 보면 상당히 길어. 이 발등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애가 이 중심으로 이 투시에 의해서 라인을 잡아주고 여기서 꺼내 내려주면 정말 간단한 형태의 신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 이해되나?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 자, 이 형태를 돌리면 물론 더 섬세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겠지만 요렇게 보이지? 요까지의 과정은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지는 거야. 엄지 옆에 쪽이 제일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발꿈치를 집어넣어주고 들어와주고 여기서도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신발을 오래 신으면 여기 발 앞꿈치가 들려 올라오지. 이 신발이 그거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고 여기서 야의 원기둥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야의 원기둥을 이 위에다가 그려주면 얘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나온 형태의 투시 앞쪽을 잘라주고 여기서 시작한 요 중간 값을 여기 중간으로 그대로 내려서 다시 올려주고 내려주면 이 중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발 앞꿈치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이런 형태의 신발이 나온다. 발목이 좀 긴 신발이 되겠네. 이해되지? 근데 이것도 좀 더 리얼하게 보면 이 엄지발가락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이지, 엄지발가락이 여기 있다면 이쪽 부분이 안쪽이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이 안쪽이라면 이게 높고 이쪽이 제일 높고 발등은 사실은 이게 안으로 밀려가면서 이쪽은 낮아져. 이렇게 낮아져. 이거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라인을 만드는 거야. 와이어프레임 구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는 급격하게 이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 형태는 좀 깎여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니까 당연히 높은 데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잡아주면 이 부분의 대칭 형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요렇게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신발의 기본 형태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나? 그래서 이 와이어 프레임 구조로 우리가 형태를 꼭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신발의 형태가 다 나왔지. 이해되나? 이 형태가 바닥에서 출발해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함을 봐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 신발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쓰는 형태는 약하게 봐주고 처음부터 강한 선을 쓰지 말고, 이게 생각보다 발장이 길다 그랬지? 이렇게 길다. 이쪽을 바깥으로 줄 거냐, 이쪽을 바깥으로 줄 거냐 계산한 다음에 발등을 살짝 올려 볼게. 자, 요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발끝이 올라가면, 요 끝이 올라가면 실제 중심보다 옆에 있는 애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타원이 여기가 올라오니까 요런 타원이 만들어지면서 발 앞꿈치가 살짝 올라와. 요거까지 이해되나? 이렇게 올라오지.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올려버린 거지. 요렇게 따서.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는 앞꿈치의 얇은 원기둥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올라온 거지. 요렇게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뒤꿈치에서, 이 뒤꿈치 각에서 발목이 쉽게 들어가려면 얘가 납작해지지만 크기는 키워주고 각도는 안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들어오지. 중심에서 위쪽이, 이게 안쪽이라면 이쪽이 높고 내려가고, 이쪽으로는 이게 능선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각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앞꿈치에서 들어올 때 이쪽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각이 만들어진다. 요 앞꿈치가 여기가 커진다고. 요 부분이 커지니까 여기 넣어서 요렇게 꺾이는 각은 여기서 뒤꿈치가 안으로 꺾이는 각. 생각보다 이 발등의 장이 길고 신발을 딱 맞게 신는다기보다는 자기 발보다 크게 신지. 살짝 크게 신어야지 편안하니까. 그러면 요런 와이어프레임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요런 혓바닥이 생겨 들어가고, 이게 중심이니까 여기가 볼록하다면 요래 들어가서 요래 볼록하다면 요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볼록한 점이 만들어지면서 둥근 타원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되지? 그러면서 각각의 신발의 형태에 맞는 어떤 이게 밑창을 다시 하나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지? 구두처럼 넣을 수도 있고, 운동화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뒤꿈치 보호하는 이게 덧대는 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면 아디다스에 맞는 상호가 붙을 거고, 앞쪽도 튼튼해야 되니까 앞쪽에도 여러 가지 천들이나 어떤 강한 어떤 애들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앞쪽 코 부분도 올라오면서 이 부분도 깔창하고 연결돼 가지고 들어오는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박음질도 튼튼하게 이중으로 해줄 거고, 앞코가 여기 만약에 신발 형태가 요런 형태다라면 요런 형태에 맞게 기능성이나 뭔가를 만들어 줄 거고, 그치? 신발을 쪼여 매야 되니까 쪼여 매려면 이 부분이 튼튼해야 되겠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천을 이만큼 덧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천이 이렇게 강해야지 쩌매도 신발이 튼튼하게 여기를 잡아주면서 발등을 딱 잡아주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이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구조. 그래서 알고 보면 신발 형태가 여기서 디테일함을 주는 거는 자기 신발을 보고 열심히 그리면 돼.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따준다면 이제 끈도 매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의 끈 매는 방법이 있겠지. 그 끈 매는 방법도 한번 찾아가지고 안쪽에서 자기가 이 끈도 열심히 따라가 보고. 이해되나?
그래서 형태를 낱낱이 떠보자는 거야. 낱낱이. 낱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면 낱낱이 섬세하게 뜨는 것은 요런 거는 보고 뜨란 말이야. 보고 열심히 뜨란 말이야. 간격도 지켜가면서.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발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발의 구조를 보고 야를 어떻게 도형화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발이 발바닥이 지금은 약간 들렸지. 이만큼 그림자를 그려볼게. 그럼 들린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들려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발끝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신발 여기 발목 발에 여기 복숭아뼈가 요래 보이는 거지. 복숭아뼈 안으로 발 넣어주고 복숭아뼈가 나와주고 아킬레스건이 뒤로 따라가고. 간단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섬세한 거는 본인 그 신발을 직접 보면서 연구를 해보라는 거야. 또 뭐 있겠노? 뭐 특별한 거 없지? 하이힐 한번 그려볼까? 하이힐도 어떻게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봐봐, 하이힐에 밑창을 주겠지. 그럼 하이힐은 일단은 요런 형태로 단순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실제 신발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신발이 발이 옆에서 보면 이런 각도였다가 신발을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한마디로 발이 여기 있었던 각이 올라가면서 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 길이가 발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가는 요 비례가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되나 이거? 신발이 그냥 있을 때는, 발이 그냥 있을 때는 앞꿈치에서 그냥 보면 앞꿈치 뒤꿈치의 비례가, 뒤꿈치로 가는 비례가 이래 있다면, 그러면서 뒤에 무게중심을 실으니까 앞꿈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요거 이해되지? 뒤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앞꿈치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근데 하이힐을 신게 되면 앞으로 중심이 밀려 들어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꿈치에서 있는 얘가 땅에 붙게 되고, 이 부분이 들려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이 중심에 해당하는 이 중심 라인으로 얘가 이 하이힐이 이래 생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 각도가 이래 올 수는 없지. 안정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이게 이 중심 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중심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이로 보면, 이 종이의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애의 이 중심이 요 중심과 만나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나? 그러면 얘가 원래는 신발 길이가 이 정도였는데 이어서 올라가는 각도에 의해서 얘가 이런 애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애의 중간 값은 요 중간 값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발 뒤꿈치에서 잡아주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안쪽으로 확 들어오면서 요거는 수평으로 잡히는 각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에 힘이 많이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푹 퍼진 형태보다는 이렇게 세모진 형태로 발을 예쁘게 보이려고 앞으로 모으지. 이렇게. 그러면서 안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가는 요 부분의 형태로 가는 애도 최대한 발을 좁게 해서, 그래서 좁게 해서 발을 한마디로 억압시키는 구조지. 발이 큼지막하게 보이면 우리가 중국의 전족처럼
너무 심하게 그렇게 발을 작게 만드는,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그렇지만 발이 크다하면 사람이 상당히 힘세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패션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맞지, 길게 그리고 옷을 멋있게 그리고 좀 하체 쪽으로는 어떻게 샤프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발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발을, 넓적한 발도 어떻게 억압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형태의 중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를 요런 밑창을 그려낼 수가 있어. 한마디로 요 부분과 요거는 삼각형으로 바꿔주고 둥근 데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일치한다.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컵을 만들겠지. 컵을 만들면 컵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야. 이렇게 컵이 씌워지면 너무 크게 씌웠나? 아니면 여름이야.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해서 앞쪽으로 다시 요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요렇게 구멍이 딱 뚫히면서 지금 이제 곧 여름이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얇게 밑창이 요만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봐봐, 이 휠 컵이 사람 발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여기서 시작한 컵이 여기서 와서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 컵이 올라와 가지고 이 뒤꿈치 라인을 감싸면서, 뒤꿈치 라인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발을 안으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지. 한마디로 만들기 나름. 내가 뭐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 신발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만 그렸지만, 이것도 꺼내 가지고 자기의 신발을 꺼내 가지고 섬세하게 보란 얘기야. 그래 보면 여기서 중심값이 이게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 값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뭐 철칙이겠지. 한마디로 하이힐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앞꿈치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이 각도가, 얘 각도가 이 각도였지만 이 각도로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이 중심이 이래 나왔듯이 이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발의 압박이 앞쪽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요 중심값으로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밀고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컵이 담을 수 있는 앞부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대단히 높아진 애가 되는 거야. 대단히 높아진. 그럼 발이 아프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여름에 같으면 여기서 그냥 여기 끝만 있는 애들도 있잖아. 뒤로 넘어와 가지고 뒤로 이래 구조물만 있고, 뒤꿈치 쪽으로의 구조적인 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끈이 뭐 복잡하게 있겠지. 뭐 이래도 잡아줄 수도 있고 이래도 잡아줄 수 있고, 맞지? 아니면 뭐 나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신발들 꺼내 가지고 설명이 되면 되겠지. 이 높낮이가 이래 됐냐, 이게 이렇게 더 올라오느냐. 그래도 이 중심이 짧아져서 그렇지. 얘는 얘가 길잖아. 올리면 이 중심이 어떻게 돼? 안쪽으로 오면서 짧아지겠지, 이게. 당연히. 그래서 최초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뭐를 연구해야 되냐면, 본인 발을 한번 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굴곡이지고 어떻게 곡선이 이루어지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아프고, 맞아요? 기본적인 비율은 어떻고,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고 본인 신발장에서
신발을 여러 개 꺼내서 많이 관찰을 한 뒤에 뭘 해야 돼? 공통적인 공식을 본인 스스로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 이해되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뭐부터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봐. 슬리퍼부터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야. 슬리퍼. 이해되지? 이렇게 슬리퍼 두께를 줘서 슬리퍼. 그 다음에 투시대로 슬리퍼를 만들어서 슬리퍼를 그려보고, 슬리퍼 요거는 바로 올라오지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와서 굽게 만들면 요런 슬리퍼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안으로 조금 더 밀어 넣으면 이렇게 나와서 요런 애를 또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요 슬리퍼 형태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봐. 여러 각도로.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오면 이래 되겠지. 이렇게 나온 슬리퍼, 이렇게 나오면 얇게 나오면서 낮게 나오면서 들어가지고 슬리퍼 앞쪽으로 형태가 커져 나오고 뒤로 나오고 슬리퍼 형태. 그러면 앞쪽에 생긴 요게 너무 크면, 이게 길이가 너무 크면 앞발가락이 빠져. 그래 불편해. 요서 나온 애는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루어지고, 그럼 이게 높고 이게 낮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뭐다? 신발을 뜨는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어디든 주더라도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준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발꿈치가 들린다, 앞꿈치가 들린다. 주고, 앞꿈치 너무 크게 주면 발가락이 빠져가지고 별로 안 좋고, 투시 주고, 얘는 얘하고 똑같이 올리지 말고 앞쪽으로 올려주면서 한번 꺾어 넣어주면 이게 살짝 신으면 여가 접히지, 움직이니까. 이해되나? 요 형태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야. 이해되지?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온 애는 다시 얘는 이렇게 온 애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온 애가 여기서 접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 투시가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열심히 이 형태를 계속 떠줘야 되지. 이 투시 가는 방향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좁아진다는 개념을 줘야 되겠지. 이게 머릿속에 없는데 바로 그리지 말고, 그래서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꺾인 각이 커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구조적인 움직임과 얘를, 이 슬리퍼 형태부터 한 100가지를 그리라고. 100가지. 슬리퍼를 꺼내면 슬리퍼도 종류가 많지. 그 모양도 각기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쓰는 애들은 좀 더 단순하게 생겼고, 물 빠짐이 이 바람이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도록 만들고, 거실에서 쓰는 거는 폭신폭신하게 소리 안 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활동적인 애들은, 우리가 캐주얼적인 애들은 또 아디다스 뭐 이렇게 스포츠적인 애들, 각각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야. 슬리퍼도. 그러니까 이 슬리퍼에서 결국은 뭐가 나온다? 이 형태가 여기서 붙고 앞을 막아주면 이런 형태가 신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슬리퍼는 당연히 약간 뚱뚱하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지 편하고, 실제 신발을 만들 때는 이렇게 좌우 비례가 이대로 올리면 이게 통통해지면 애기 신발 같아진다고.
그럼 약간 길게 빼면 되는 거. 그런 모양이나 모든 형태들이 뭐 사용하는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기능성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알아서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고, 형태 한번 들어가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뜰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완전 디테일하도록 자기 신발 꺼내가지고 박음질 여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려보라는 거야. 박음질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려보라는 거야. 이해됐나? 이해되지? 슬리퍼 형태는 더 안 떠도 되겠지?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구조적으로 이렇게 떠야 돼. 와이어 프레임 구조로 항상 중심이 나와야 돼. 중심. 이 중심선을 꼭 그어야 된단 말이야. 꼭 올라왔다가 여기서 올라왔다가 굽어지는 거, 이런 거를 그려야지 구조적인 부분에 소묘를 하는 명암을 넣는 과정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냥 보이는 형태를 표면적으로 떨렁 떠버리면 그 다음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이것만 해도 36분이 갔네.